자, 이제 저는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중심 이슈들을 지금부터 좀 서론과 본론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탄수화물이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살찌게 하기 때문에 비만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고 세포 내의 독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살찌게 하는 탄수화물은 낮춰주고 대신 지방 섭취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분들의 이 식사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탄수화물이 여러분의 질병과 비만의 주범인지 이번 시간에 존 맥두걸 박사의 저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녹말을 먹는 동물이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그 먹는 그것이 당신의 몸을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맥두걸 박사는 처음부터 뭘 때리고 들어가냐면 우리는 녹말을 먹는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탄수화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탄수화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이죠, 당. 그리고 섬유소, 그리고 녹말입니다. 탄수화물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과 섬유소와 녹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성분들이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성분이 바로 당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또한 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키나 빵을 만들 때 넣는 병을 일으키고 암을 크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자당입니다. 슈크로즈라고 하는 설탕당을 일컬어 자당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정말 암 환자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당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암을 동면 상태로 최단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당은 뭐냐면 바로 여기 소개되는 프럭토즈, 과일 맛의 과당입니다. 과일에 있는 천연당은 과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에 있는 락토즈, 우유에 있는 당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바로 젖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당이나 젖당, 설탕당이나 우유의 당은 바로 암 환자의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주범들이 되는 당이기 때문에 이런 당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과당, 과일의 천연당이나 또는 포도당, 섬유소와 녹말을 만드는 사슬 형태로 된 단순한 당인 과당과 포도당은 암 환자나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화시키는 모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병원 가면 포도당 주사 맞듯이 바로 이 천연탄수화물에 있는 과당과 포도당은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좋은 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성분인 당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당이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 먹으면 당뇨병의 그 당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당뇨병의 주범은 이 당이 아니고 과당이나 포도당이 아니고 뭐예요? 예, 오히려 설탕당이나 젖당일 수도 있고 문제는 지방이 범인이지 당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SS팀 박사님이나 또는 존 맥두걸 박사님이나 여러 박사님들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영양의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은 몸속에서 아주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거 뭐 해독식 계속하면 뭐 해독은 될지 모르겠는데 기운이 없어요. 살이 자꾸 빠져요. 천연당은 우리 몸에 여러분 기운 없으면 병원 가면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지금까지 오래된 이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할 뿐이지 사실은 당이 들어가면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과일식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독이 되는 증세와 기운이 빠지는 증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체중이 빠지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들이 빠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해독을 하기 때문에 체중은 좀 빠질 수 있고 기운은 좀 없을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당과 포도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는 812를 기억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먹어야 될 음식이 바로 천연당인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발견되는 섬유소. 여러분들이 일컬어서 지금 방금 배우신 천연당, 당과 섬유소를 일컬어 천연탄수화물이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의 금메달감은 인간의 가장 유익한 녹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녹말이 뭔지 아시죠? 전분. 요게 바로 뭐예요? 복합탄수화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님은 812를 기억하셔야 할 때 요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을 80%, 단백질을 10%, 지방질을 10%의 비율로 먹을 때 모든 금메달리스트들, 올림픽 선수들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스태미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개 811로 자기 관리 잘하는 분들이 811로 식생활을 이 칼로리 백분율을 맞췄을 때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강 상식을 이제는 깨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칼로리 백분율 가운데 거의 80%를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로 채우셔야 되는데 천연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공부하신 탄수화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순한 당, 두 번째가 섬유소입니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영양학 할 때 뭐 이 가장 좋은 영양소 할 때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지방 이야기할 때 섬유소가 옛날에는 영양소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섬유소가 가장 또 굉장한 매직 블렛이라고 하는 마법의 섬유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이 섬유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몸에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도 에너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섬유소, 이 세포 속의 독소들을 수세미처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섬유소가 에너지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배변작용을 촉진하게 돼요. 여러분 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질병의 시작이 유방암, 췌장암, 폐암, 뭐 대장암, 뭐 대장염, 알러지 심지어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유, 계란, 생선, 고기, 치즈, 흰밥, 흰밀가루, 피자, 파스타 대부분의 현대인의 식단이 보면 그렇습니다. 섬유질은 없고 다시 말하면 산 음식은 없고 죽은 음식 비율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허기지고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죽은 음식을 먹으니까 계속 세포는 산 음식을 주세요 주인님 제발 저에게 산 음식을 주세요 가짜 음식 말고 산 음식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세포나 혈관 속이 다 막혀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병이 걸리고 근본적으로 이 독소들이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점점 세포를 산성화시킵니다. 사실은 이런 독소들이 계속 먹고 빠지고 배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배변으로 촉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섬유소는 부족하고 여러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계속 나물도 볶고 찌개도 하고 생선도 굽고 고기도 하는데 나물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얼마나 우리가 식단에 제공했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과일과 채소를 정말 살아있는 음식을 811의 식단으로 우리가 했던가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마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병든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섬유소는 배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대변의 부피를 크고 무르게 하니까 세포 속에 있는 독소들, 장기 속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 흡착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독소가 쌓이지 않으니까 병이 유발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양학자들이 섬유소는 매직 블렛이다. 마법의 섬유소다.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로 취급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여러분 혈액을 가장 빨리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액 청정제인 물을 계속 마시면 피가 가장 맑아지겠죠. 뭐 여러 가지 징크나 뭐 아연이나 뭐 이런 것 다 좋지만 가장 빨리 이 혈액을 맑아지게 하려면
혈액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이겠죠. 그런데 자, 물은 우리가 설거지하는 걸 잘 연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세요? 물에다가 그릇을 씻지만 잘 안 닦여 밥풀이 덕지덕지 묻어 있거나 좀 딱딱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세미로 문질러야 돼요. 물과 수세미가 있어야 세포 독소가 씻겨 나갑니다. 자, 물은 흘려서 씻어주지만 근본적으로 이 덕지덕지 묻은 세포 독소는 뭐가 씻어내냐면 수세미인 섬유소가 긁어준다는 것입니다. 세포 속에 있는 그다음에 혈관 속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과 이 콜레스테롤들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긁어내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섬유소를 안 먹고 계속 단백질, 지방질 위주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포의 독소가 꽉 차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중증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하면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나 이 존 맥도걸 박사나 존 라빈스 박사나 콜린 캠벨 교수나 많은 영양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게 한 현 주소의 주범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가짜 탄수화물 그리고 가짜 지방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로 바꾸세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인 섬유소가 많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 독소를 치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812를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60대 20 정도에서 80% 정도 이 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탄고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가끔 상담 오시면 남편은 저탄고지에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분이고 그래서 식사에 고기 없으면 절대 식사 안 하시는 분이고 사모님은 남편이 맨날 병을 달고 사니까 당신 제발 식사 고쳐야 돼.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어. 매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오셔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현대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금메달감은 바로 이 맥도걸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전분, 녹말이라고 합니다. 자, 녹말은 인체에서 분해돼서 단순당이 된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특별히 감자, 고구마 드시면 어때요, 여러분? 배가 든든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이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정말로 힘을 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녹말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포만감을 느끼죠. 채소를 느끼면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감자나 고구마나 밥이나 옥수수 이런 걸 드시면 금세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가운데 이 녹말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물, 곡물, 콩이나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나 쌀, 그리고 채소가에는 겨울 시금치나 감자, 고구마에 주로 이런 녹말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 무슨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감자도 나오고 채소 이제 60%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오늘 감자도 나왔고 밥도 있고 또 빵도 있고 그러면 다 드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밥 한 공기를 다 드시고 채소는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깎으러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합쳐서 80% 정도의 식단을 맞추시되 복합 탄수화물 비율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천연 탄수화물이 훨씬 더 살아있는 음식으로 비율을 맞추시는 게 훨씬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뽑고자 원한다면 바로 오늘날 저탄고지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명 중에 하나가 중증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녹말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 존 맥도걸 박사님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병들고 지금 이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짜 지방과 진짜 지방을 구별하셔야 하듯이 가짜 탄수화물이 뭡니까? 빵, 피자, 파스타 이런 가짜 탄수화물 때문에 진짜 탄수화물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또 가짜 지방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산 때문에 진짜 지방인 좋은 견과류나 채소 속에 있는 좋은 지방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버드위 박사가 진짜 지방이 얼마나 암 환자에게 있는 공통점으로 암 환자들은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대신 초록색의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초록색의 물질이 있는 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지방인 리포단백질을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 없어지고 다시 정상인에게 있는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그래서 황단백질과 아마씨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종양 억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이 작용을 발휘하는지를 공부했던 것처럼, 가짜 지방과 진짜 지방을 구별하셔야 하듯이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탄수화물이 사람들은 다 탄수화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무조건 나 빵 먹으면 안 돼, 나 밥 먹으면 안 돼, 이제 막 이러십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진짜 탄수화물과 가짜 탄수화물을 올바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트머스 대학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나다니엘 도미니 박사는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칼로리를 동물이 아니라 수렵 생활을 할 때인데요. 동물이 아니라 어디서 얻었다고요? 식물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고 말은 초식동물이듯이 인간은 녹말인간이라 불려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힘을 가장 많이 쓰는 전사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은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주로 먹었습니다. 희한하네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주 메뉴. 요거를 가장 이 힘을 많이 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사들은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과 징기스칸, 세계 수많은 나라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정복자들은 고기 위주의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녹말 위주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시저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는요 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거의 과도한 육식을 멀리하고 전투가 있을 때는 주로 곡식을 선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들의 뼈를 검사해 봤더니 칼슘과 스트론튬과 아연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그들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들, 힘을 잘 쓰고 이런 전사들은 모두 채식을 했던 것으로 혈액검사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검투사들은 벨리맨이에요. 뭐냐면 보리를 주식으로 먹는 남자들. 예, 여러분 남편들 그 스태미나 힘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고 뭐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자꾸 먹이시면, 그거를 이렇게 정제 타입으로 된 걸로 생선 기름을 자꾸 먹이시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이고 고기 음식 많이 먹이고 설탕 많이 먹이고, 이게 우리 가족들 잡는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먹는 남자들이라 불릴 만큼 이 힘을 썼어요. 극한의 상과 죽음을 참아내는 강인한 근육과 뼈, 그리고 용기와 인내심을 가져다주는 좋은 음식은요 좋은 품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다혈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흥분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내 몸에 좋은 피와 살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품성과, 그러니까 멘탈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다 정제되고 도정된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꾸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꾸 조울증이 오고, 영양소가 다 파괴된 죽은 음식 대신 영양소가 다 살아있는 산 음식 위주의 식사가 바로 우리에게 품성으로도 용기도 주고 인내심도 주고 자꾸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적의 영양소를 보리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발리맨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재밌는 것은 여기 얘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인 것 같으세요? 원숭이 아닙니다. 침팬지입니다. 우리 유전자와 99% 흡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장류 가운데 침팬지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인간의 DNA가 녹말인간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유전자와 99% 유사한 침팬지는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침팬지는 진짜 건강해요. 왜냐하면 자기 유전자와 맞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먹고, 과일이 부족한 건기 때는 호두나 각종 씨앗, 그리고 꽃잎과 나무 껍질만 먹습니다. 이야, 정말 건강하겠죠.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거의 유사한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혁신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녹말을 잘 소화하는 유전자를 더불어 가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침팬지와 99% 유사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팬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영장류는 효소를 2가지만 복제하는데 우리들은 6가지를 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차이는 우리의 타액에 6배에서 8배 이상의 녹말분해 소화효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쌀이나 밥을 먹을 때는 이 전분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막 분비가 됩니다. 음식을 꼭꼭꼭꼭 옥수수를 꼭꼭꼭꼭 씹어 먹고 밥을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아밀라제가 막 분비가 돼요. 또 단백질 음식, 콩 음식을 막 먹으면 우리 거기에서 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소화효소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프로테아제가 나오고 지방 음식을 막 먹으면 리파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6배에서 8배 이상의 이런 전분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분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드시면 어때요? 조금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몸이 편안합니다. 대신 감자를 가지고 튀겨가지고 튀긴 음식으로 먹고 이러면 여러분들 먹을 때는 참 맛있게 먹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짜증나고 몸이 불편해요.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를 병들게 하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 가짜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변도 잘 배출하지 못하고 섬유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짜증내는 사람들 까칠하고 까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좋지 않은 음식 먹어요. 보시면 이 카페인은 자꾸 세포를 탈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요. 예. 병원에 우리 간호사들이 주로 이제 자목을 이렇게 할 때 카페인 종류를 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이 사다 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케이크 뭐 이런 빵들 간식으로 주로 자주 하니까 자꾸 짜증 나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세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게 몸이 편안하지 않아서 disease, 질병이란 is,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disease, 질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지 않은 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환경이 여러분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녹말은 몸속의 호르몬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고 나면 편안해요. 하늘마을에 오셔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하늘마을에 오니까요 속이 편안해졌어요. 예, 속이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요 이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쫙쫙 쏟는 분들 계십니다. 설사 쫙쫙쫙쫙 하시고 피부로 막 두드러기처럼 막 저녁에 해독식 하시니까 막 독소들이 막 두드러기처럼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세포가 뒤집어지는 단계예요. 해독되시면서 오히려 피부로 배출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놀래지들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체질을 자꾸 변화해 가시면서 안정된 그런 건강한 체질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은 몸속의 호르몬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신경 변화를 일으키고 영양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일컬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쌀이나 옥수수나 콩을 일컬어 물론 GMO 식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GMO.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은 건강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일컬어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탄수화물은 아주 우리 식단에서 조금만 먹어야 돼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천연 탄수화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감자, 고구마, 쌀, 팥, 뭐 이런 옥수수 이런 이 진짜 탄수화물 대신 이쪽에 보시니까 이거 뭐 있어요? 도너츠, 뭐 빵, 파스타, 라면, 국수, 떡, 케이크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진짜 탄수화물과 다릅니다. 예. 이런 죽은 음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세포가 병들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음식들이 세포를 산화시켜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것은 붙는 분들은 분명히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이미 알려져 있죠. 사실 이렇게 되면 안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뱃살이 이렇게 배둘레 해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내장 지방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다른 지방보다 황색 지방이 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비만의 원인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는 상업 자본주의 홍보와 광고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미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이렇게 보좌하시는 분들 볼 때 다 좀 높은 분들, 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요리사들이 죄다 다 이 맥두걸 박사나 뭐 에셀스틴 박사나 최고의 이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이유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멀리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충고가 미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 1977년도에 하버드대 공중보건학부 마크 헉스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과 사망 원인이 거의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의 유방암, 여러분의 폐암, 여러분의 췌장암은 사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사망 원인의 과반수인 관상동맥질환, 각종 형태의 암,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이 모두 사실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잘못된 식사법에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이게 엉뚱하게 자르고 지지고 할 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셔야 여러분이 레디컬 이미션 상태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처음부터 선행돼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셔야 되냐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음식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나를 살찌게 하고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게 하고 혈압, 고혈당, 각종 심혈관 질환으로 바이패스나 요새 3명 중에 4명 중에 하나가 거의 스텐트 할 만큼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왜? 고기, 생선, 기름이 주식이니까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다 암에 노출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남편만 암에 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자로 오신 분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미 그런 질병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짜 탄수화물인 정제식품들, 피자, 빵, 파스타 이런 아이들, 또 육류나 유제품, 동물성 식품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것이 바로 동물성 식품이 육류와 유제품이 범인입니다. 이야기하고 또 에셀스틴 박사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께서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맥두걸 박사가 어떤 처치를 했냐, 에셀스틴 박사님이 클린턴 대통령을 처치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고치셨냐면 바로 원 다이어트, 채식 식단으로 이 클린턴 대통령의 식단을 확 바꿔버려서 고치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스텐트 바이패스로 전전긍긍하다가 굉장히 위험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지방, 트랜스 지방산 이런 것들이 바로 비만과 당뇨와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병을 온 세계에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이제 넘었죠. 전 세계 모든 질병 중에 3분의 2가 음식 습관과 연관된 만성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제가 요새 보건학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버드 의대에서도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길로 가려면 이제는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이 3대 이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과 같은 그런 처치보다 약물 치료보다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방의학, 보건의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요새 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의 길로 레디컬 미션 상태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해, 단백질 골고루, 지방질 골고루 먹어야 돼 라는 잘못된 상식, 거짓된 가짜 음식 먹지 말고 진짜 음식, 참 음식, 채식을 골고루,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에 2천만 명, 호주 인구에 맞먹는 인구가 동물성 식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에서 농이 줄줄줄줄 흐르고 지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이유가 다 이래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의 과도한 섭취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2억 명 이상의 당뇨병으로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위협하는 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제는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What the Health에서 이 가스데이비 박사님입니다. 이 다큐를 보시면서 짧은 다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So human milk has the lowest protein content ever in any species ever tested. I mean, that's the fluid that's been designed by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And that's just like the perfect food for human babies, right? Perfect food, lowest protein content any other mammal. And so it gives a sense of kind of protein requirements for anything. So then rat milk, ape milk, donkey milk, any milk has ever been tested. And you hear this a lot in bodybuilders. They're like, well, I need, chicken, or I need fish to be, to be strong, to build muscle tissue. That is utter nonsense. The largest, strongest terrestrial animals on the planet are all herbivores. The biggest, strongest animals are all herbivores. When we bring in people and they're on meaty diets and we transition them to a plant-based diet, we always track what they're eating. Their vitamin intake goes up. Their nutrition overall goes up, dramatically better. And these same people might worry in advance, will I get the nutrition that I need on a plant-based diet? The fact is, you're not getting the nutrition you need on a meat-based diet, and you're going to get dramatically better nutrition on a plant-based diet. 자, 여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펄펙푸드에 대해서 계속 완전식품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모유는 펄펙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인간 아기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음식이 바로 모유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모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단백질 신화와는 까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쥐나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의 모유에는 가장 낮은 분량의 단백질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g에. 그러므로 많은 중증 환자분들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거짓된 단백질 신화에서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유는 모든 실험 대상 중에서 가장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적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기운 없고 이제 해독 몇 달 하고 나면 기운 없어요. 부원장님 살 너무 빠져요. 저 단백질 좀 가서 좀 먹으면 안 돼요? 우유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뭐 프로테인 뭐 이런 거 좀 사서 먹으면 안 될까요? 제발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인간의 모유, 특별히 펄펙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은 모든 실험 대상 중에서 가장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적게 함유하고 있다.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의 진화를 거쳐 인간 아기에 가장 맞게 만들어진 성분인데 인간 아기에게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모유입니다. 자, 이렇게 펄펙푸드, 완벽한 식품이고 이 완벽한 식품은 놀랍게도 단백질은 그 어떤 포유동물의 젖보다 적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고릴라나 뭐 당나귀보다 쥐보다 1g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 어떤 포유동물보다 단백질이 적어요. 쥐젖이나 원숭이 젖보다 인간의 젖에는 단백질이 1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본 모든 포유동물보다 적죠. 그렇다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은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80%, 단백질 10%, 지방질 10%의 식단이 가장 적합한 칼로리 100분율이라는 것이 맞는 공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지금 다 긁어주시죠. 근육을 단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말도 안 돼요.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동물은 모두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고릴라, 뭐 코끼리, 힘센 애들 다 보니까 뭐예요? 다 여러분들처럼 풀조가리 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다 살아있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프들을 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은 모두 육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이다. 이해되시죠, 사모님? 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계속 고생하시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육식동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닐 버나드 박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식으로 바꾸도록 설득한 뒤에 무엇을 먹는지 계속 조사해 봅니다. 비타민 미네랄 영양 섭취 아까 계속 강조하시죠. 비타민 섭취가 쑥쑥쑥쑥 업되더라. 영양 상태가 쑥쑥쑥쑥 업되더라. 놀랍도록 이 온몸의 영양소 여러분들 아직도 검사해 보면 아직도 비타민 미네랄 흡수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아직도 몸에 중금속이 남아있고 수은이나 납이나 비소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해독하고 해독식으로 과일식으로 해독하고 계속적으로 암은 해독이 답이라는 게 해독을 해야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죠.
아직도 몸속에 독소들이 있으니까 얘를 세포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세포 속으로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천연 탄수화물들이 들어가서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죠. 맞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걱정을 미리 합니다. 채식으로 필요한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병 고칠 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고기 위주로 먹어서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채식을 하면 영양 상태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업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 해독하시면서 살 빠진다고 자꾸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오늘날 저탄고지의 잘못된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그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좀 맥두걸 박사의 탄수화물 비율을 여러분들이 8:1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임. 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올바르기를 요구하시는 반면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더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좋은 자질들을 나타내지 않아서 영혼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대신에 내쫓기게 된다. 만일 이들이 예의 없는 태도와 불친절한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지를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습관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먹는 습관 고쳐야 되듯이 우리의 품성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가져가 달라고, 우리 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절의 부족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늘마을에 오셨는데 저희 가족들이나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상당히 마음 상하시죠? 내가 여기 회복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구박받으러 왔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필요한가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기적이고 불평하는 까다로운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다. 우리가 사물의 이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불행의 절반은 바로 불쾌하고 불친절한 말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뚜껑 열리는 거 남편이 막 나를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불쾌하게 얘기하면 뚜껑 열리시잖아요. 여러분들 병든 거 사실은 다 그래서 생겼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긁고 상대방도 긁는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할 수도 있었던 많은 사람이 나도 지옥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도 지옥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불쾌한 말, 불친절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직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쇄신하자, 더 아름다운 말, 그리스도인의 예물을 갖출 수 있는 말, 이렇게 우리의 품성을 바꾸면, 자꾸 노력하면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기쁨의 명랑한 그 기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할 수도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불쾌하고 불친절한 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예의 없는 태도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방식이야. 나는 항상 내 생각대로 말해. 이건 내 스타일이야. 싫으면 네가 가. 그런데 자신들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한 특성을 미덕으로 드높입니다. 그들의 예의 없는 기준은 단호하게 견책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품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강팍해져서 잘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미안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모님들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송하지만 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요.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하고 이 친구는 신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대를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로 가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해서 이제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는 고사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는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 않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죠?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불친절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기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오히려 동정과 사려 깊음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가 혼합된 참된 예절은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할 뿐 아니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 옆에는 늘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징징징징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향기가 나요. 우리 꽃 냄새가 너무 좋아서 늘 산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 산에 가셔서 그 아름다운 사진을 매일 찍어주시는 것처럼,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지독하고 불친절하고 불쾌해서 사망의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성과 공의와 그리스도인 친절은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연합에 이른다. 예절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다. 성령 주세요. 성령을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고된 일을 하는데도, 우리 연하이모 보십시오. 이게 주방에서 일하다, 밭에서 일하다, 새벽이고 밤이고 없죠. 이 방에 가 있다, 저 방에 가 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간호사도 됐다가 주방장도 됐다가 농사도, 농부도 됐다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여기만 나가면 아프대요. 근데 여기만 오면 무슨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그거 누가 주시는 힘이냐면, 근데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하임에게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내 기질과 이 뚜껑 열릴 때마다, 저도 뚜껑이 자주 열려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는 주님께 무릎 꿇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일 처리할 게 많다 보니까 가끔 뚜껑 열리는 게 막 이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제 신발이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저쪽에 있잖아요, 맨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가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꼬끼어 2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자비와 긍휼과 너를 이해해 하는 그 눈빛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그 길로 뛰쳐나가서 For myself, 내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미워. 나의 연약함이, 내가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기질을 사랑했고 자기의 급한 성벽을 고치지 못할 만큼 아직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가 정말 그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말 회개란 그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으러 돌아가지 않는 no turning back, no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진정한 회개란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 다시 신임을 세워주십니다. 부끄럽고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이 입지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신뢰장을 2장을 딱딱 찍어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요한보다 야고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나를 몰라요. 이제는 나를 아시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와요, 베드로가.
세 번 질문할 때 베드로가 정말 심히 근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또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물으실 때 근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제는 베드로는 내가 야고보보다도 요한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이 자기 자신을 모르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 병들기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날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리고 병원을 전전긍긍할 때까지 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의심이 이르러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가서 양을 먹이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넘어져 봤지? 너처럼 호언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가는 연약한 양들을 내가 가서 이제 비로소 나의 사랑하는 연약한 양들을 먹일 수 있겠니? 그래서 저희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처럼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처럼 귀한 영혼들을 위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과 협력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